이어서 한일 문제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자, 보면 아베 총리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는 이제 밖에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베 총리가 기다리다가 이제 곧 악수를 하게 되겠죠. 네. 표정은 비교적 좀 밝은 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활짝 웃는 듯한 모습이고 아베 총리도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정이 어둡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게 지금 회담을 갖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회담을 한 건데 회담 자체는 이제 비공개로 됐고 나중에 조세영 1차관이 외무부 1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 찾아가가지고요. 자, 면담 시간이 원래 10분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분간 한 2배 정도 예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1년 만에 최고위급 회담. 분위기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 보였습니까? 일단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뭐 두 분의 어떤 회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기보다는 일왕 즉위식을 맞이해갖고 전 세계에서 일본에 약 정상급이 한 50여 명이 같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가 이 정상급 수상들을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을 연속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사실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앞에 일정 때문에 또 예상됐던 것보다 예정되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더 하게 되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낙연 총리께서 사전에 이제 일종의 총리 외교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지금 그 자민당과 함께 열린여당을 맡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를 지금 만났고, 보시는 화면은 회담이 끝나고 나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표정 이때도 뭐 상당히 밝아 보이고요. 기자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 이펀 민주당도 당대표를 만나고 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모리오시가 사실은 우리 아베 총리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물론 이제 올림픽 얘기도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몇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일 간의 외교 당국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자.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터뷰 클립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표정도 사실은 이낙연 총리는 아까 보면은 굉장히 밝은 표정인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 전 얼굴에 드러나는 게 저는 애써 무표정하려고 했던 표정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이른바. 뭔가 이제 뭔가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 전에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 반전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상황에서 애써 무표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세영 차관 지금 브리핑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이제 합의를 했고 북한 관련해서도 한일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합의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대신해서 그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180도 바뀐 입장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써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그 말에 방점이 찍히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예정보다 이게 10분 정도 늘어났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10분 정도 늘어났다는 건 저는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는 무언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라 저는 뭐 오늘은 그나마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에 약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튼 거는 분명한 성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갈 때 혹시 정상회담 얘기를 해놓고 오지 않겠느냐. 이거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발표 안 한 내용을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2호 회동이 있기 전에 이제 아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이웃이다라고. 그다음에 또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화할 것은 대화하자. 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옵니다. 이거는 좀 뭐냐면 한일 간의 경제 규제가 계속 서로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갖고 있는 피해들이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일본 정부의 상당한 피해나 그다음에 그 수출액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드러나면서 특히 관광객 감소나 이걸 해가지고 지역 경제는 많이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 정치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사실 한일 간의 어떤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요한 또 국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산에 부분에 있었죠. 대해서 네. 있을 수 있다는 아세안 것이죠. 그래서 특별정상회담. 뭐 아세안 플러스 3국 회의가 이제 태국에서 열리고 네. 초반에요. 그다음에 중순에는 칠레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과정 그동안은 사실 일본이 여러 차례 대화 요구를 피했죠. 네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의 어떤 시기적 요건은 좀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서를 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친서를 지금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 가서 아베 총리도 친서를 곧 보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통사의 대변인 경우 하셨습니다. 외교 의전에는 굉장히 프로토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냈다 답신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발표 여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아베 총리의 답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양국 정상 간에 이전 그 양국을 방문하는 이런 1대1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이 제일 좋은 효과를 발휘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몇 달 내에 지금 다자간 회의가 쭉 말씀하셨거든요. 네. 몇 번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저는 그 한일 정상의 회담이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양국이 이거는 서로 간에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이제 아베 총리가 특히 한국 정치인들 만날 때 일종의 의자 외교를 하잖아요. 의자 외교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높이의 의자를 사용했다는 점. 그런 것도 과거에 있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가셨을 때 서로 다른 걸 맞아요. 했다가 그때 화제가 현장에서 됐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오히려 본인 거를 더 낮추는 의자를 낮추는 형태를 가고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갔을 때는 네. 홍준표 대표는 낮은 의자, 본인은 높은 의자 이렇게 해서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는 일종의 뭐 의자 외교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앉은 의자를 보니까 똑같이 높은 의자로 놨어요. 그 네. 지금 상태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그 의자로서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의 친분이 굳건하다.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연말 지난번에 시한을 잡지 않았습니까? 스톡홀름 네, 회담에서 결렬되고 나서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김계관 담화문 하나만 놓고 보면 북미 회담의 이제 전망이 좀 밝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제 금강산 관련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그 미국하고 직거래를 하고 우리나라는 패싱하는 통미봉남의 전형적인 전략을 북한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얼마 전에도 SLBM 실험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경협이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면서 미국과 직거래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실무 간의 협상이라는 것도 패싱을 하고
당국자 간, 그러니까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모색을 통해서 방식의 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를 좀 이끌어내 보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 너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라라고 하는 일종의 엄폭 압박이라고 해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그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고 우리가 거기에 끼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가면 우리가 설 땅이 참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교체해서 들었습니다. 김경현 고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여전히 냉전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저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 연말 전에는 정상회담 한번 하자. 뭐 이런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김계관 고문이 얘기한 게 아까 그 말씀과 함께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겠다. 연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난번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4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스톡홀름에서 깨진 그 회담에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하는 말이 연말까지는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말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고 또 금강산에 가서 최선희 부장과 대동해가지고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뭔가 새로운 셈법,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과거에 볼턴에게 했듯이 여전히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트럼프는 서로 말이 잘 통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여전히 냉전적 사고,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큰 대화, 통큰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련의 상황을 쭉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는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수모를 당한 결과가 됐어요. 그렇죠. 스톡홀름 회담에서는 근데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거는 북한이 이미 미국 북미 회담 하기 전에 이미 방식을 정해놓고 네. 어쨌든 이번 회담은 뻥치고 우리가 나와야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위상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국가인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협상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부적인 사인도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호장용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